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주식 수익금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10억 원이면 많은 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만 5천 주만 보유해도 10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니어 투자자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곧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정책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억 원 기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던 투자자가 10억 원 기준으로 바뀌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주식을 10억 원에 구입해서 15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5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현재 50억 기준 양도소득세 0원, 변경 후 10억 기준 양도소득세 약 1억에서 1억 2,500만 원, 무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정책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주식 양도세 제도는 처음에는 소액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직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죠.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63조 원을 순매수하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 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500만 명에서 현재 1,400만 명으로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세금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가장 큰 문제는 시니어 투자자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로 생활하고 계신 많은 시니어 분들은 장기 투자 전략을 선호하십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서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함께 노리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런 전략을 구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유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우량주의 경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억 원 정도로 시작했던 투자가 몇 년 후에는 10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이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주식이 잘 올라서 수익이 나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연말 매도 폭탄의 재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연말에 매도 폭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대주주 기준 변경 당시를 보면 매년 12월이 되면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새해가 되면 다시 매수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12월에 인위적인 매도 압력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이는 결국 모든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의 강제적 변경. 시니어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을 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이런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원하지 않더라도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정부의 이번 정책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기업주에 비해 중소형주는 대주주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개인 대주주들의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발언권이 강해집니다. 셋째, 해외 투자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해외 투자를 해야 되나요? 해외 투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리스크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작정 해외로 돌리기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2023년에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기준을 불과 2년 만에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투자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대신 4개 종목에 각각 5억 원씩 투자하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투자자에게는 안정성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간 지분 분산.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주식을 분산 보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이 한도 내에서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ETF 활용 전략. 개별 주식 대신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TF는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ETF를 통해 코스피 200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종목별로는 소액 투자가 되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유기간 최적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25%, 1년 이상 보유 20%, 2년 이상 보유 추가 공제 혜택. 5% 차이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큰 금액에서는 5%도 상당한 차이입니다. 5억 원 수익 기준으로 보면 2,5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을 종목별로 정리해 보세요. 종목명, 보유 수량, 현재 주가, 총 보유 금액, 매입 시점. 각 종목의 현재 가치가 10억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계산이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유 종목 메뉴를 보시면 현재 평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세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미리 준비할 사항, 현재 보유 주식 현황, 투자 목적과 계획, 가족 구성원 현황, 기타 투자, 자산 현황. 마지막으로 기존 투자 전략이 새로운 세제에서도 효과적인지 검토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세요. 집중 투자는 분산 투자로,
개별 주식은 ETF 병행으로, 단일 명의는 가족 분산 명의로 바꿔보세요. 지금 정부 정책이 확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정부 발표 확인 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경제 전문 언론 매체를 상시 확인하세요.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시니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정부의 입장. 많은 세무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업협회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의욕이 크게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말 매도 압력 재발로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논란에 대해서 입장은 변함없다고 재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투자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미리 정보 수집하여 준비하세요. 시행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선생님, 그럼 주식 투자를 그만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주식 투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더 똑똑하게, 더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보완될 가능성이 있고 소액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혜택도 도입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준비로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켜주는 시니어 파수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현명한 투자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